자, 의외로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별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자라오면서 피가 나면 뭔가 무섭고 잘못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인식하게 돼 있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제 칼에 베이거나 이렇게 좀 과격한 외상에 의해서 나는 피보다 잇몸에서 나는 피는 염증이 있는 곳으로 혈관을 보내려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도 나게 되는 피이기 때문에 염증만 없애주면 피는 수일 혹은 수주 내에 자연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피가 많이 난 상태에서 치과에 오셔도 스케일링 그리고 염증의 정도가 심하다면 잇몸 치료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피가 안 납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흔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듣는 잔소리, 이솔질을 바스법으로 해야 돼요, 치간 칫솔 쓰세요, 치실 쓰세요, 이런 식상한 거 말고 제가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하는 것이 죄송하다는 의미에서 강력한 비기를 누설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삼국지에서 무력으로 가장 탁월한 장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천하무쌍 여포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쵸? 사실 무력으로 하면 여포를 이길 수 있는 장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치과에서의 화학요법 중에서 이 여포의 무력에 해당할 만큼 아주 강력한 세균 억제 능력을 가진 애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클로르헥시딘이라는 녀석입니다. 아주 능력이 강력하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약국에서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수천 원대로 말입니다. 요즘 뭐 샌드위치 하나도 수천 원인데 수천 원 정도면 우리 괜찮잖아요, 그죠? 약국에 가셔서 헥사메딘 주세요 하면 이렇게 갈색 병에 담겨있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비주얼을 가진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중학교 과학실험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포스가 느껴지네요. 실제로 헥사메딘은 치과에서도 매복 발치를 했을 때, 그리고 좀 세균의 감염이 잘 될 거라고 예측되는 곳, 뭐 임플란트 수술 후에 등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주사기의 형태로 담아서 저희가 소독해드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과에 방문했을 때 일회성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며칠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잇몸 염증을 컨트롤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체험담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인생 첫 번째 목표는 임플란트 없이 내 자연치로 살다 가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가급적이면 보철물도 없이 생치아로 살다 가자였는데, 너무 아쉽게도 제 두 번째 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나 받고 크라운을 씌운 치아가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 맨 뒤에 있는 크라운을 씌운 치아와 그 앞에 있는 치아 사이만 이상하게 유독 피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잘 닦아주면 되겠지 해서 조금 방치한 느낌이 있는데, 어느 때부턴가 보니까 그 피의 농도가 좀 꾸덕꾸덕해지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좀 케어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 평소에 내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이용해드리는 헥사메딘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해서 약 2주간에 걸쳐서 치간 칫솔에 헥사메딘을 묻혀서 열심히 그 부분만 집중 케어를 해줬는데요, 처음 며칠 동안은 좀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처음엔 약간 치간 칫솔이 저항감을 느끼면서 잇몸이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나오는 피가 줄게 되고 피의 농도가 좀 묽어지게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거의 피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시 내가 이용해 봐야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 사람은. 이처럼 클로르헥시딘이라는 녀석은 이미 수십 년간 논문에서 세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거의 원탑이다라고 입증이 된 아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친구의 진가는 바로 서브스텐티비티를 지닌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 클로르헥시딘은 우리 치아에 딱 닿고 씻겨나가면서 효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치아와 구강 조직 내에 붙어서 서서히 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도 최고인데 지속성도 있어. 하지만 항상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는 것처럼 제가 이 클로르헥시딘을 여포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력이 최고인 것도 있지만 여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아쉽지만 지력이, 지모가 조금 모자라는 장수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이처럼 클로르헥시딘은 너무 장기간 이용하게 될 경우 되려 치석 형성을 더 조장하든지 아니면 혀에
이상 감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치아에 착색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균 억제 능력이 아무래도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우리 구강 내의 정상 세균충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미약한 부작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건 온오프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즉 2주 정도만 꾸준히 이용을 하고 증상이 소실이 되면 또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구강 케어를 해주다가 또 집중 케어할 타이밍 왔을 때 또 써주는 거죠. 논문에 따라서는 4주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2주 정도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클로렉시딘을 이용을 할 때 이 헥사미딘에 있는 작은 컵에 조금 따르면 그게 한 10에서 15ml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입에 넣어서 한 30초간 헹구고 이제 뱉는 그런 사용법을 주로 하는데, 저는 내 구강 안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로 피가 많이 나는 분들은 그 부분만 잇몸이 좀 이렇게 착 달라붙고 핑키핑키한 느낌이 아니라 빨갛고 뽕긋뽕긋 부어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던가 아니면 내 입에 크라운이 많다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많다면 그 부분에만 치간 칫솔에 헥사메딘을 묻혀서 집중 케어를 해주는 게 부작용도 줄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세균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잇몸 케어? 별거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물리적으로 스케일링으로 세균을 없애주고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만 해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임플란트 없이 보철물 없이 살다 가시는 게 그렇게 먼 꿈만은 아니라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케어는 꾸준함이 답이죠.